안녕하세요. 역사와 연애하는 딩모니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요,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라는 전시회가 아주 성대하게 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합스부르크 하면 주걱턱의 집안? 뭐 요런 거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딩모니의 친절한 합스부르크 오디오 가이드. 지금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이란 누구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이 전시회에서 꼭 봐야 하는 그림 속 인물 9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시면 훨씬 더 재밌게 합스부르크 전시회를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합스부르크 가문과 신성 로마 제국. 네,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14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까지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황제 가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어느 나라의 황제를 했냐고요? 프랑스? 아닙니다. 영국도 아닙니다.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오랫동안 지냈어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 우리에겐 좀 낯선 이름이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성 로마 제국이란 오늘날의 대한민국, 영국 이런 것처럼 하나의 통일된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보다는 유럽 연합, EU랑 비슷한 느낌의 동맹 체제입니다. 지금의 독일이랑 오스트리아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동맹 구성원이었는데요. 구성원들끼리는 나름의 통일된 화폐를 사용했고요. 또 매번 신성 로마 제국의 지도자 자리죠. 즉 황제를 뽑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바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한 300여 년 정도 혼자 독차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 하면은 황제 가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900년대부터 존속했던 신성 로마 제국은 1806년 해체가 되었고요.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은 오스트리아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가문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전시회에서 꼭 봐야 하는 9명의 합스부르크 레전드들 소개해 드립니다. 막시밀리안 1세. 자, 지금 보시는 그림 속 주인공은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1세입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1493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요. 이분을 전시회에서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시밀리안 1세는요, 합스부르크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끔 그 발판이 되어준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전성기냐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작품에서 소개해드리죠. 카를 5세. 네, 지금 보시는 작품 속 인물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카를 5세입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막시밀리안 1세 있죠? 그분의 친손자예요. 자, 그런데요, 이 카를 5세는 사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최초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한꺼번에 이 카를 5세 혼자서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중세 약 1000년 동안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사람이 바로 이 합스부르크가의 카를 5세입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래요. 카를 5세에게는 성공한 할아버지 두 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친할아버지, 아까 나왔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였고요. 두 번째로 외할아버지, 당시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페르난도 2세였어요. 자, 그런데 행운이 이어지면서 친할아버지, 이 막시밀리안 1세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가요, 이 카를 5세에게 내려왔고요. 외할아버지 페르난도 2세의 스페인 왕의 자리마저 카를 5세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를 5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하는 동시에 스페인 왕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유럽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인물이니까요. 전시회에서 꼭 보고 지나가세요. 마리아 테레지아. 자, 다음 만나볼 그림 속 인물은요, 1700년대의 합스부르크를 대표하는 인물,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이분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는 오르질 못하셨어요. 하지만 아주 오랜 기간, 거의 40년 동안 오스트리아를 다스린 여왕님이십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1740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오스트리아 여왕의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약 8년 동안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요, 본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죠. 그래서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 여왕님의 온화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사실 다산의 상징이시기도 한데요, 무려 16명의 자식을 출산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의 딸 중에 정말 유명한 한 분이 계세요. 다음 작품에서 만나보시죠. 마리 앙투아네트. 네, 그림 속 인물 마리아 테레지아의 친딸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름이라서 다들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는 말을 남겼다 라고도 전해지는 프랑스의 왕비예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14살 때 고향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데요. 이후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와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됩니다. 하지만 1793년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시민들의 손에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만나러 가시죠. 프란츠 2세. 네, 이분은 1800년대 합스부르크 가문의 인물 프란츠 2세입니다. 이분의 통치 시대 때 신성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고요, 오스트리아 제국이 탄생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됐냐?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때문이에요. 나폴레옹 황제의 힘이 너무나도 세지자 프란츠 2세는 신성 로마 제국을 더 이상 유지할 순 없어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오스트리아 제국을 새롭게 만들죠. 그런데 이 프란츠 2세는 나폴레옹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작품 속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나폴레옹 황제. 네, 합스부르크 전시회에 웬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들어와 있을까요? 자, 때는 1809년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와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2세의 군대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당시 나폴레옹은요, 거의 전쟁의 신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의 군대를 박살내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잠시 머물렀어요. 근데 이때 나폴레옹이 황제 프란츠 2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부감을 찾고 있는데 당신의 딸이 내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군. 괜찮겠지? 그렇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프란츠 2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합스부르크 가문이랑 나름의 연관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폴레옹 황제도 꼭 한번 만나보시고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프란츠 요제프 1세. 네, 아주 카리스마 가득한 할아버지, 이분은 합스부르크가의 프란츠 요제프 1세입니다. 이분은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를 통치한 황제님이신데요. 1848년 오스트리아 황제의 즉위를 해서 1916년까지 오스트리아를 통치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황제님은요, 카리스마 가득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러브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황제의 사랑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엘리자베트 CC 황후. 네, 작품 속 이분 굉장히 미인이시죠. 바이에른 공국의 공주님 엘리자베트이십니다. 일명 CC라는 별명이 있으시죠. 엘리자베트 공주가 15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엘리자베트는 언니의 약혼식에 갔었는데요. 자, 근데 언니가 약혼할 사람이
방금 전에 나왔던 프란츠 요제프 1세였어요. 하지만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약혼식에 참석한 엘리자베트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던 약혼식을 취소하고요, 엘리자베트와 결혼을 했어요. 언니와의 약혼을 취소하고 동생과 결혼을 한다? 약간 막장 드라마 스토리죠. 그런데요, 이 막장 드라마는 계속되었습니다. 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부 갈등이 참 어렵다고들 하죠. 엘리자베트의 시어머니가 에미야 국이 짜다 이렇게 엘리자베트를 좀 못살게 구르셔가지고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궁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때는 1898년 엘리자베트 황후는 이탈리아의 무정부주의자들에게 암살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엘리자베트는 오스트리아인들에게 아직도 가장 사랑받는 황후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합스부르크 전시회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들이 제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연애하는 딩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